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입으로 한번 주먹이 아닌 입으로 싸우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좀 비논리 이런 걸로 그냥 막 서로 상대방을 그냥 비방만 하는데 이번 시간만큼은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의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재영 당협위원장 그리고 조상호 부위원장님 두 분은 다른 방송에서도 혹시 종종 좀 만나셨습니까? 처음 뵈시나요? 요즘? 예, 처음 오늘? 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처음이에요.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께서는 전보다 뭡니까 이게 수치도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럴 리는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보다 더 많아지신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심거나 뭐 네. 그건 하고 아니었습니다. 조작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흑채를 뿌리거나. 전혀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없어요. 자,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 원래 이제 한번 되셨다가 그죠? 네. 그 19대 때. 19대 때 하셨고 네, 그다음에 네. 20대 때 이제 좀 잘 안 되셨구나. 20대, 21대 두 번 다 낙마했죠. 요번에 이제 다시 나가시고. 다시 나가죠. 강동을입니까, 이번에도? 강동을입니다. 네, 다른 경쟁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내 경쟁자 없어요? 동네에서 한 분이 등록은 했는데 네. 경쟁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통 경쟁자가 있냐 그러면은 네. 당내 중앙에서 뭐 내꽂는 사람이 있냐 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강동을에서의 여론은 역시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께 모여 있고요. 그렇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게라도 좀 이제 뭔가 붕업이 돼야 스스로. 예, 그래야지 이제 그 주민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10년 하다 보니까 네. 뭐 우리 주민들은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소통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는 강동을 지역구는 험지로 좀 분류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강동이 예전에는 험지였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른바 강남 4구, 강남 5구로 막 분리되면서 더 좀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입니까? 강동 갑은 그래요. 함정 왜 파요? 아니요, 저희가 아니 왜냐면 저는 강서 쪽에만 있어가지고 강동 갑은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됐고 또 인구도 많이 유입되면서 지난 대선 뭐 그리고 지방선거에 네. 굉장히 좋은 그 투표율과 득표율이 나왔는데 강동은 아니에요. 을은 그러면 좀 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아니 지역적으로요? 네. 아니 갑이 제일 오른쪽고 하남하고 딱 돼 있는 붙은 곳이고. 오히려 강남과 낀 쪽이 그쵸. 그러니까 송파하고 바로 인접한 곳이 강동을입니다. 을이에요? 네. 그럼 거기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오다가 송파에서 한 번 건너뛰고 네. 강동 갑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요? 네. 강동을만 빼고 그렇죠. 강동을은 왜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그러게 가까운데. 말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구청장을 이제 이겼어요. 네. 14년 만에 이긴 거고 제가 14년부터 저기 당협위원장을 했는데 네네네. 작년에 이겼던 우리 시의원 2명을 다 이겼거든요. 네. 처음으로 시의원하고 같이 일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텃밭은 굉장히 이제 친야였는데 네네네. 이제 우리가 험지라고 이제 일컫는데 저의 이제 꿈은 이걸 우리의 양지로 만드는 거죠. 험지를 양지로. 그렇죠. 좋습니다. 뭐 우리 당에 험지 메이커라 불리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시네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양지를 험지로 만드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있으셔가지고. 조상호 위원장님은 뭐 어떻게 해요? 저는 위원장이 그쵸. 부위원장님. 예, 저는 지역위원장은 아니고요. 네. 예, 이른바 원외에서도 가장 이제 서럽다는 집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위원장이 아닌 그냥 원외 그 인사입니다. 근데 저는 서울 금천구에서 활동하고 있고. 금천구. 그럼 예. 거기 출마하십니까? 예, 거기서 지난 선거에서도 준비는 했지만 네. 이제 지금 현역 의원께서 전략공천으로 마지막에 한 25일 전인가 결정돼서 오셔서 이제 못했고요. 이번에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열심히 경선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서울의 남부의 왼쪽 끝과 오른쪽을 맡고 계신 그렇죠, 예. 두 분이 이제 남서남동이네요. 그래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거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다. 근데 민주당 진짜 세대 교체 일어나야 돼요. 예.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다니는 건데 네. 제 책도 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 세대 교체하라고요? 네.
아니, 국민의힘 세대가 아니고. 아니 예. 모두 우리 정치권이 정치권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고 지금 정치권이. 86 운동권 세대가 이제 네. 기득권 내려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죠. 동의하세요? 아, 세대 저도 교체?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네. 이게 뭐 누구는 그러잖아요.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꼭 그렇게 세대 교체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 시대 흐름에 따라 나이가 변하고 나이가 변하면서 인적 구성이 달라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걸 뭐 인위적인 인적 교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 한 2, 30년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좀 아니 특히 퇴장하시라. 이른바 386이라고 지금 네. 칭하셨는데 이른바 86세대인 그분들은 한 세대잖아요. 네. 10년 내에 있는 그 한 세대가 거의 20년 이상 우리 국내 정치를 네, 지배해 왔어요. 그렇죠. 2배 이상 지배해 왔잖아요. 이제는 후배들 위해서 자리를 좀 비켜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못해서 잘못이 많아서 그래서 물러나라고 그냥 뭐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인적 구성이 바뀌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 흐름 자체를 거부하는 게 오히려 그 자연의 현상이 역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줘서 받아갔니? 줘서 받아갔죠. 우린 또 다 싸운 거야. 너네도 싸워서 가져가.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근데 싸워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네. 투쟁해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컷오프 때 내면 돼요. 아니 근데 경선도 못하게 하는데. 이제 86세대가 네. 그 중요한 맞아요. 개별적으로 보면 훌륭하신 분들 많고 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했던 부분은 다 인정을 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근데 그들이 상징하는 그 이념, 노선, 그리고 그 시대 정신 이건 좀 흘러갔잖아요.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행태, 그 욕심 많아 보이는 그 모습, 이거는 물러나야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바뀌어야죠. 예를 들어 300명 중에 우리 당연히 경험 있는 분 필요하죠. 국회의장이 그런 분 아닙니까? 당연히 선배들 필요하고 당연히 고문들 필요한데 300명 중에 299명이 그런 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30명에서 50명 오케이. 나머지 250명은 젊은 사람들로 깔라는 거죠. 그리고 20대로 깔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국민들이 그걸 선택할 거지 왜 그 당신들이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설득해야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의 기회조차 차단하니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투쟁해서 얻어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애초에 86이 이른바 정치권에 유입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언제냐면 첫 시작은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경선 이제 대선에서 졌잖아요. 네. 대선에서 지고 도미를 하셨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젊은 친구들 많이 이렇게 예, 영입을 그러면서 했죠. 이제 민주당과 다른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새로운 신당을 출범시키면서 기존 민주당의 정치인들 굉장히 큰 트러블이 났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네. 대거 들어갔는데 네. 그분들에게는 공천장과 심지어 선거 비용까지 다 제공했어요. 시대가 틀리긴 했죠. 예. 그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정치자금법이 엄격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자금법이 그때 있었나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폭적으로 당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이른바 배치를 채워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리고 그 20년을 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이제는 후배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좀 열어주고 예. 뭐 경쟁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건 안 된다는 안 거죠. 된다는 거죠. 두 분 다 이제 완전히 극공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싸울 일이 없네요. 네, 요건 이제 요걸로 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 네, 이거 갖다 놓으셨길래. 청년 정치인들이시니까 예. 이제부터 이제 좀 싸우시면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아니 오늘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예. 특보는 속보가 나왔죠. 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괜찮은 선택이라고 혹시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지금은 오늘부로는 유일한 선택이 된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일한 선택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왔으니까 유일한 선택지인 거고 그전 상황이었어도 한동훈 선택지가 제일 베스트 선택지예요? 아니 그거는 저도 뭐 약간의 그 우려의 목소리를 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저는 뭐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이제 험지에서 선거를 뛰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얼마나 이 서울이 진짜 각박한지 얼마나 특별하고 괜찮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곳이라는 걸 알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서울이 이겨야지만 다른 지역도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근데 선거를. 험지에서 뛰신 거 치고 약간 옷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이거 코듀로이 그거 아니고 골댕.
고르댕. 예, 골댕인데 약간 좀 비싼 골댕 같아 이거. 그래요? 예. 이거는 35,000원이고 이거는 3만 이거 4만 원, 5만 원인가 좀 아, 그래요? 넘어졌는데. 예. 아, 이거 어떻게 구매 내역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없는데. 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거 무조건 10만 원 넘어. 그래요? 예. 10만 원이 근데 명품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험지 느낌은 아니 근데 안 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네. 한 100만 원 넘는 아니, 것만 그래. 있는 거 험지 같은데. 느낌이 안 난다는 게 아, 문제예요. 그래요? 예. 아니 패션 센스가 좋은 거죠. 아, 그런가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약간 일이 없어 보이네. 패션 센스를 좀 안 좋게 가세요. 예를 들면 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엔 네. 아무리 좋은 데서 있어도 약간 험지 느낌 나잖아요. 아니. 그거는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험지 네. 느낌 나야 되는데. 험지라고 해서 네.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주민들이 더 싫어요. 그럼요. 주민들은 깔끔하고 괜찮고. 아, 그래요? 대표잖아요. 내세웠을 때 네. 좀 고생한 느낌 나야 되지 않나? 고생은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원외위원장은 네. 사실은 실력을 그러니까 보여줄 네. 실력을 이렇게 그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아직 네. 갖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라도 유능한 모습, 유능한 그- 것처럼 아, 그게 보여야 돼요. 유리합니까? 원래도 유능한.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실제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니,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해 주셔서. 아니, 근데 조상호 저 부위원장님이 이제 변호사 직업이 있으신 거고. 네, 이게 저는 이게 직업복 이제 오늘 이른바 직업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오전에 재판이 있어.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은 유튜브 복 아니 그 본업이 뭐예요, 본업이? 본업이요? 네. 정치. 정치? 그리고 이제 그 당협위 하면서 계속 그냥 이 일만 하세요? 아니지 예전에는 일도 했었죠. 생계를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네. 예, 지난 4년간 20년도에 떨어지고 나서는 스타트업을 같은 팀하고 그래요? 해서 아. 거기서 사실 한 3년 동안 아니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집이 좀 원래 좀 사시나요? 저요? 네. 약간 사는 느낌인데 그죠? 나쁘진 않아요. 아 맞네. 네, 많이 사셔. 아니 보니까. 근데 사실은 네, 됐어, 됐어. 그러니까 원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인을 직업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은 원외 정치인도 정치 활동 자체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좀 조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아, 그럼 예를 들면 원외위원,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인데도 정치자금 모금할 수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모금을 받는 거. 그럼요. 그렇죠. 그게 투명하게만 공개된다면 네.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도를 정해놓고 네.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특혜 아닌 특혜 그런 것들은 저는 원외위원장들도 풀어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고 부분이 이거는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원외위원장들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부분이긴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뭐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했던 사람이고 이제 이번에 위원장이에요 원외. 나 다음에 이제 무조건 되는데 좀 이렇게 지역에 뭐 여러 저 이슈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들 뭐 이런 걸 이제 하면서 다음 약속하면서 막 바꿔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건 뇌물이죠. 그건 뇌물이죠. 그 다 걸릴까요, 이거? 다 그럴 수 걸. 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겁니다. 네.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거예요. 받은 거를. 받은 거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비판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이 불가능하더라도 정치적 비판까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비판까지 감수하도록 하고 그게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겠죠. 그거를 한다고 해서 뇌물이 될 수 있으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원외위원장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야. 아니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범죄 집단으로 이미 벌써 산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논의 같아서 잠재적 뇌물 범죄자. 그리고 각 그러니까 인적 제한도 있거든요. 네. 인별 제한이 있어요. 네. 금액 자체 상한이. 그래서 1인당? 1인당 예를 들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500만 원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또 원내 같은 경우 보세요. 원내는 실제로 지금 당장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 원내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니, 원내도 뇌물이죠. 여기가 좀 하소연 자리는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일단 한동훈 카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유일한 카드고 뭐 좋냐 싫으냐 약간 비판의 지점이 있지만 지금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죠? 그렇죠. 정해졌으면 단일 대우로 이제 쫙 뭉쳐야 된다. 뭉쳐서 밀고 나가야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오늘 뭐 사퇴한다고 아까 네. 저 뉴스가 뜨던데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이 이제 어찌 보면 처음이잖아요. 네. 당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뭐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면서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한동훈 장관 혹시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있죠. 있어요? 네. 뭐 어. 개별적으로 대화라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원외 위원장들 많이 불렀을 때 가서 원오브댐으로? 원오브댐으로 만났고 네. 선거 때는 이제 뭐 저희 지역에도 오셨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뭐 깊게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아, 같이 술 한잔 하신 적 없으시고요? 절대. 아, 아쉽습니다. 뭐 전체 아쉽네요. 한번 건배하는 그런 자리는 없었나요? 아니 그것도 건배 안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물장 건배를 했나? 사이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영 그 권력과는 좀 거리가 네, 좀 그러네요. 있으신 것 같네요. 저 비주류예요. 아, 비주류예요. 당내 비주류. 한동훈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야 애초에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나땡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니 뭐 그거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결국에는 네. 뭐 외척 집사 정치의 끝이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척 집사. 집사 정치의 예. 끝? 무슨 뜻이에요? 외척은 지금 배우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요? 그렇죠. 이분이 검사 시절에 늘 해왔던 게 그건 이거다. 아니요. 저는 이분이 검사 시절에 늘 해왔던 게 네. 김건희 여사 뭐 오더 받고 뭐 청부 수사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왜냐하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네. 그거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할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 아니, 그래서 근데 이 얘기 그리고 했잖아요. 300개 법 넘는 앞에 카톡을 하고 예외는 있고. 없어야 한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뭐 아니 이제 법 앞에 원- 예외는 원론적인 없어야 되는데 그 얘기겠죠. 부분에 네.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거는 어떻게 얘기하시고? 본인이 할 수는 없고 네. 어차피 거부권을 그치, 본인이 할 그쵸.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대통령이 해야 되는 얘기고 만약에 이거는 요 얘기만 따져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할 말은 하겠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법 앞에 충분한 여지가 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지만 특검법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 아니 독소조항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독소 조항이 있는 거 가지고 지금까지 본인이 특검팀에서 일했어요. 근데 예. 지금은 독소조항은 네. 선거 직전이잖아요. 아니 선거 직전에 선거 직전에 특검법이 네. 통과하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예, 그거는 사전에 합의했으면 아니, 근데- 봄에 끝났고 근데 여름에 이게 수사 끝났어요. 180석 그리고 아, 야당하고 좋다. 야당끼리 서로 이렇게 우리는 야합이라고 부르는데 야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특검을 추천이라 그러죠. 네. 추천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매일같이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독소 그다음에 조항이라는 거죠. 그런 독소장들 그게- 몇 개 있다 네. 이거지. 그거를 계속해서 밀고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답할 땐 앞에 거 치시면 됩니다. 아, 예. 아. 근데 그게 그러면 그렇게 바로 넘어가요? 예. 아, 전 끊고? 예. 아니 뭐 왜냐면 꼭 그렇지는 않고 계속 우기셔도 되긴 해요. 말씀하십시오. 아니야 해요. 아니 왜냐면 눌렀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내용의 법조문하고 똑같은 게 드루킹 특검법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배우자도 아니고 그냥 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드루킹 특검법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합의해 줬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했던 다 있는데. 그렇죠. 야당만이 추천하게 하고 아.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까지 다 하게 하는 것도 다 매번 들어있어요. 하던 건데 뭘 독소 조항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냐는 이제 반론입니다. 선거잖아요. 이건 이제 선거를 선거라는 바로 앞두고 주요 변수가 만들어낸 있다.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굉장히 주요 변수고 그리고 드루킹 올 4월입니다. 드루킹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드루킹의 처음에 이슈화된 게 누구예요? 추미애 그 당시 대표 아니었나? 네. 같은 대표가 당내에서 한 건데. 당내에서 그렇게 띄운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변명할 여지가 없죠. 지금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총선 내내 이거 총선용으로 쓰겠다. 그 반론이 또 있는 게 총선도 라고 다 얘기를 계속 네. 누르시면 아니 누르세요. 네. 4월달에 통과시켰으면 우리 그 민주당처럼 네. 대범하게 그 당시 그래 측근이니까 오히려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네. 통과시켰으면 벌써 수사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왜 수사 이렇게 안 일찍 끝났을 이렇게 아니죠. 일찍 안 했냐? 70일이 수사 기간이에요. 네. 4월달에 통과시켰으면 연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하십니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근데 이거 놀릴 게 없네. 바로 이거 인정입니다. 여름에 네. 끝나고 벌써 그냥 뭐 아. 불기소 됐거나 아니면 재판 진행됐을 아예 거예요. 일찍 시작을 해서 하자고 할 때 그럼요. 했으면 벌써 특검 끝나고 선거에 영향 안 미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인제까지 끌고 와서 선거 얘기를 꺼내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정치를 한 10년 해봤잖아요. 네. 근데 4월에 해가지고 이게 뭐 그런 말씀 하는데 특검법이라는 게 음. 굉장히 누구를 지칭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명확하게 보일 때 그것이 아무리 4월에 시작했으면은 말씀대로라면 한 6월이면 끝났죠. 6월, 7월이면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진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 자체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1월부터 벌써 선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모든 게 다 내년 4월에 맞춰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선거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4월이든 12월이든 1월이든 상관없이 그거는 취지와 의지와 뒤에 있는 의지는 똑같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송영길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송영길 대표 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온 지 7개월 만에 그 중간에는 붕 떠요 사건이. 네. 그러다가 7개월 만에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선거 앞두고 네, 하면서 구속한 거는 그러면 그거 오히려 그거에 대한 칼자루는 오로지 검찰만 쥐고 있었습니다.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네. 국민의힘이 합의했으면 벌써 사건 끝났을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전국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는 네. 근데 네. 본인은 저 해외 프랑스에 있었지만 네. 그 국내에 있는 본인의 그 선거 돈을 받은 계속해서 사람들? 받은 사람들 준 사람들 여기에서 증거물이 너무 명확히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명확히 튀어나왔으면 빨리 기소했어야죠. 왜 이렇게 늦게 했냐? 선거 네, 다 왜 앞두고. 7개월 동안이나 가만히 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기소합니까? 이게 영장을 칩니까? 그거는 너무나 명확한데. 아니 그거는 처음부터 지금 제가 법조인은 아니라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이 바라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의 그 측근들에 대한 그 모든 절차가 밟아야지만이 송영길 대표가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절차상으로 나왔던 좀 다른 맞다고 이제 생각해요. 조사할 사람들 충분히 하고 나서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 밑에 그렇지 조사 않나요? 끝내고 아니 이재명 대표도 네.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네. 물론 지난번에 그 우리가 봤을 땐 좀 안 좋은 일이 있긴 했지만 그 전에 모든 사전 작업을 하잖아요. 네. 사전 작업에는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시차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근데 한 4개월 정도가 붕 뜬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 반부패 시간이 이유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 있었어요. 야, 근데 그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또 뒷북 치듯이 또 막 해가지고 영장을 칩니까? 요건 약간 좀 많이 생각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그 이제. 생각 별로 안 하고 왔어요. 네, 그죠? 생각 네. 별로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삼재고는 금방 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삼재고라니까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이거 네. 좀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차대로 온 것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를 주도한 1개월이 게 떴느냐, 3개월이 떴느냐, 4개월이 떴느냐, 뭐 요 부분에 음. 대해서는 그 왜 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그건 하겠지만 이제 검찰의 사정이 있을 저는- 테니까. 저는 그냥 절차대로 온 거예요. 시차적으로 봤을 땐 그게 만약 2, 3년 떠버리면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는데 삼재역이라는 건 진짜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아니 근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래 뭐 이후야 어찌되었던 간에 송영길 대표 수사건에 대한 타이밍, 이른바 시점은 오로지 검찰 손에 있습니다. 맞죠? 민주당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그 어떤 조치에 따라서 진작에 끝났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총선까지 끌고 온 게 누구냐? 국민의힘입니다. 요게 특검할 사항이라고는 혹시 보세요? 우리 아니요. 특검할 사항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특검할 사안인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해서 이거를 털었는데. 털었는데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하느냐? 문재인 요거에 대해서는 정부 시절에 답변을 언제 털었어요? 아니, 소환조사조차 안 했는데? 아니 소환조차는 안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해요? 수사를.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는데? 아니, 지금 대통령입니다. 아니, 검찰총장을 했지만 네.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했어요? 검찰총장이 일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때도 탈탈 털었잖아요. 아니 언제 탈탈 털어요? 뭘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나 검사- 제대로 된 그 압수수색은 없을 수 있었지만은 네. 충분히 수사는 했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충분히 수사를 수사했고 여러 검찰들이 있었고 그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금융전문 검사까지도 붙여가지고 그걸 탈탈 털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아무것도 나온 게 아니, 없잖아요. 그 1심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주가 조작 사건에서 역할 분담을 맡게 될 때 손가락 역할을 한 그 명백한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손가락 역할이라는 건 손가락 이제 역할이 뭐예요? 매매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매매 실행범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전화 주문을 그분은 하셨는데 네. 보통은 이제 타자로 하기 때문에 손가락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손가락 역할을 한 그게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 그 거래 행위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 넣어서 거래를 성사시킨 부분, 완성한 거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애초에 그거는 주가 조작 거래로 그 범죄 일람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 실행시켜서 성사시킨 거래 부분 48건이 유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공범으로 기획해서 누군가 시켰던 그분 사람들은 다 유지가 됐는데 실행범만 빠져나온 거예요. 몇 건 중에 몇 명 중에서. 어떤 몇 명을 아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김건희 공범들? 여사만 김건희 여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거래 금액 여러 명 있잖아요. 그 기소된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 거래와 관련해서 계좌를 심지어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기소가 됐는데? 그게 도이치모스 특검이 이미 지금 20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예. 문재인 정부 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갔냐는 아니, 거예요. 그때 왜 탈탈 털렸으면서 왜 안 했냐? 아니 탈탈 털은 게 아니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틀어막고 있는데 어느 검사가 무섭게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해제됐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네. 대통령 권력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장관 다 거기에 묻혀 있었고 모든 정부의 모든 이게 다 민주당으로 쏠려 있는데 왜 그때 못했냐 이거죠.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특검 때 그냥 무혐의 받으면 돼요. 아니 근데 그리고 네. 그렇게 윤석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사실상 사정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으면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이 왜 줄줄이 감옥에 갑니까? 그때 당시에도 네네. 그때 당시에도 김은경 환경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시작부터 줄줄이 가기 시작해요. 워낙 잘못했으니까. 워낙 잘못했어요. 근데 워낙 네네. 잘못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네. 문재인 정부가 네. 검찰권을 네. 오로지 검찰총장에게 맡겨뒀다는 그리고 걸 그 반증으로 장관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관들이 언제 갔습니까? 반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증으로. 장관들이 언제 갔냐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초기에 갔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문재인 김은경 정부 가면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수사가 됐습니다. 수사는 됐지만 기소까지 됐어요. 기소는 나중에 갔잖아요. 아니 그건 판결 때문에 그런 근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 윤석열 제 총장 말은- 때인가요? 네, 다 윤석열 총장.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환경부 장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기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했던 검사는 좌천도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좌천되지 않았었나요? 어떤 자천을 됐었죠?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금 동부지검에 저거랑 있었던-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랑요? 뭐죠? 이성윤 월성 원전 검사 사건과 지금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월성 원전 말고 환경부 장관 같은데. 아니 환경부 장관 그 아니요, 사건은 환경부 장관에 그때까지만 대해서 해도 기소를 거기에 환경부 대해서- 장관 개인권의 일탈이라고 보고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네. 일단 뭐 다른 사건은 조금 이제 빼고 일단 그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돈을 대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있고 네. 돈을 대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먹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계좌를 이제 쭉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가는 경우들이 팀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손가락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제 이 손가락 역할을 했다고 치면 네. 여기에서 그 주가 조작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걸 그림을 움직인 사람인지 아니면 이 주가 조작 하던 사람들이 야 너도 한번 사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매매에 그냥 같이 뛰어든 사람인지 이게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게 편승 거래라고. 네네. 해요. 그러니까 이왕에 주가 조작이 벌어지는데 우연히 그 정보를 네. 갖다가 뭐 방에 공유돼 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 판단을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이제 그 편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 편승한 사람으로 보기가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일단은 그 주범들하고의 관계예요. 이 도이치모터스 뭐죠? 권모 회장. 네. 네, 그분하고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첫 번째로. 네네네. 두 번째로 권오수였나요? 네, 권오수 회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래 금액이 네. 두 번째입니다. 아 그 크기가. 네.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실제 거래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보통은 이제 그냥 그렇죠. 그게 맡겨두는 거죠. 손가락만 맡기는데. 그렇죠.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혐의가 드러나면 네. 당연히 기소를 안 할 수 없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죽했으면 재판부에서도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사나 조사나 자료가 없냐는 식으로. 그 1심 판결 재판 진행할 때 네네네.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걸 왜 안 했냐? 근데 검사가 대답을 안 해요. 아. 그때 왜 안 했냐? 판사의 질문에 윤석열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시절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이 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네. 제가 들어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걸 과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냥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검찰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반대를 하니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기를 든 거죠. 그 안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부각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결국에는 거기 핵심으로 뭐 수사 핵심으로 뜬 거죠.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검찰총장이니까 검찰총장 누가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그걸 보면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렇죠? 배제를 시키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 그 그거는- 안에서 예.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됐다. 결국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무리 수사에서 배제가 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음흠. 나머지 검사들이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 지금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법무부 장관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류의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공식을 그대로 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사총장이 했지만 사실 끈떨어진 총장이잖아요. 힘이 없는 총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배제까지 돼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권력들이 다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수사를 단독 혼자 그 존재만으로 그거를 수사를 막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통령보다 더 많은 특활비를 쓰고 그 특활비를 사실상 검사들에게 용돈으로 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사에 협의에 관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그러면- 행사해서 잠깐만, 그러면 너무 협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서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검사라는 모든 조직 자체를 부정부패, 부패한 이걸로 몰아세우시는 거잖아요. 용돈 몇 푼 줬다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칼을 잡아들어야 아니, 되겠다. 수사를 용돈 제대로 몇 푼이 아니라 못하겠다? 대통령보다 많은 특활비를 쓰는 총장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를 특활비가 많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거를 다 용돈을 쓰셨다는 얘기 아니 근데 있잖아요. 다 예를 용돈이에요. 이런 발언도 아니, 그걸 있더라고요. 얼마나 썼는데요? 예를 그런 거다 들어서 나와 있나요? 90억 정도 씁니다, 1년에. 용돈으로? 예. 용돈으로만? 예, 예. 난 그건 몰라요. 왜냐면 특활비가 예, 예, 필요가 예.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부 용돈으로 마약 수사의 나갔다는 경우에는. 부분이 나왔어요? 아, 아니 나왔죠. 아니, 근데 이제 특활비 대표적인 게 요건- 지금의 이현석 아니, 검찰총장이 용돈 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90억 정도가 용돈으로 나갔냐니까 나왔냐고요. 그게 아니, 증거가 있냐고요. 그거는 약간 좀 뭐 오해 소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활비로 나갔다고 이제 검찰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그럼요. 나눠준 거 보면 이거는 수사에 쓰인 돈이 아니고 그냥 용돈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인 거죠. 아니 더더군다나 대표적으로 전 지금 검찰총장인 잠깐만, 전 잠깐만요. 지금 검찰총장인 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안 했나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활비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딴 얘기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독 예. 본인만 그 예. 특활비를 예. 아까 말씀하신 떡값이 됐던 용돈이 됐던 뭘 줬던 그걸 했냐고요. 그 아니, 특활비, 예전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특활비는 수십 년간 계속 이어지는 거고 계속 맞아요. 이어졌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근데 당시 총장이 윤석열- 어디다 썼는지는 솔직히 모르죠 이거는. 그러면은 네. 모든 검사들은 사실 그게 관행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관행인데 윤석열 총장 때만 그 돈이 딴 총장보다 너무 의미가 있어서 이 총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주자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역대 않아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부딪혔을 때 네.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 말을 따른 적이 없어요. 아. 그거는 잘 보세요. 역사를 보시면 돼요. 과거에도 다 네. 그랬어요. 그게 그 검찰총장 힘, 심지어 법률상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지시조차 먹히지 않는 검찰총장의 힘이 어디서 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끈 떨어진 검찰총장이잖아요. 아니, 끈이- 이렇게까지 아니, 끈 떨어진 안 검찰총장이 떨어졌더라도 있었었나요? 언제 끈 떨어진 검찰총장? 아니 배제가 당하고 모든 정부 네. 문재인 정부에서 대놓고 네. 공격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 이전에도 네. 그랬어요. 추미애 일단 끈 장관도 얘기 그렇고. 여기서 잠깐만 끊고요. 음. 그 비판도 있어요. 이제 비슷한 얘기가 좀 반복된 요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세고 정말 김건희 여사를 손도 못 댈 정도로 만약에 한다면 아예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를 부각을 안 시키고 혹은 거기 걸린 사람들도 다 그냥 대충 뭐 집행유예 벌금 요 정도로 해서 그냥 다 풀어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했죠. 왜 그 사건 자체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거기 이제 저 실제로 감옥 간 사람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 집행유예 나왔어요. 감옥 간 사람이 없었나요? 없어요. 다 집행유예 나왔어요. 도이치모터스 구속됐다가 다 집행유예 아, 나왔어요. 구속됐다가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아예 그냥 좀 없는 것처럼 갈 수도 있는데 굳이 한 사람 빼려고 그렇게 했겠느냐는 얘기가 원래 있습니다. 없는 사건이었죠. 경찰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네네네. 수사를 하려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그때 안 당시에 받았는데. 다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묻혀 있던 사건이 뒤늦게 이제 국회의원과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드러났고
그래서 그 사건이 커져서 안 할 수가 없는 안 할 수 상황이-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네. 그래 결국에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권우수선에서 마무리한 거예요. 최대한 누가 부각시켰는데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에 그 야당 지금 야당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 부각시켰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윤석열을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장재원 거 의원도 아니에요? 했고요. 근데 하여튼 주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는 한 거잖아요. 장재원 의원 쪽에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처음에는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 시키면서 그때 우리의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야가 이런 거 어찌했던 구분 없이 간에. 같이 합시다. 그때 당시에 합심했던 모양대로 네. 장재원 의원도 그렇게 주장했고 우리 쪽도 아니, 주장했고 그래서 최강 의원이 지금 다시 한동훈 장관 얘기로 돌아오면 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우리 논의가 시작된 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근데 왜 한다라고 김건희 얘기를 여사만 했잖아요. 예외입니까? 여기서 예외가 없다는 거에서 김건희 여사는 예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아니 김건희 특검법은 그러니까 독소조항 아니, 때문에 안 아니. 된다면서요. 김건희 특검법에 그 대한 독소조항을 자기가 독소조항에 특검에 대해서- 속해 있을 때 아니, 즐기더니 독소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한 것뿐이지 네. 김건희 특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음. 이거는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것도 드루킹 특검법이 전범이에요. 아니 근데 드루킹 특검 드루킹이 왜 왜? 지금은 배우자니까. 해야 되니까? 아니 왜 야당만 해야 돼요? 배우자니까. 아이.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그 특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특검?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검찰권을 다 쥐고 있는데 그거 지금 뭐가 나옵니까? 야당에서 지금 추천하는 특검만 생각해 보면은 몇몇 사람들 이름이 떠오르는데 그분들 생각만 해도 제가 봤을 땐 정치적으로 이거 사용할 사람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배우자도 아닌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없애는 특검에 동의했어요. 그때 우리 받았죠. 예. 근데 그건 틀리죠. 그리고 우리도 드루킹 특검을 받았고요. 그때 왜 뭐가 그거 틀립니까? 그거 이건 배우자인데. 틀리죠. 아니 이거 그든 틀린 게 상황이 틀리다 이거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네. 특검법을 네. 안 받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안 다시 받겠다고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네. 그게 일단 하나의 소위 말하는 이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건지 야당 추천 특검을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야당 추천의 특검만 있을 때는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할 정치적으로 수가 활용될 있죠. 수 왜요? 있으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활용될 게 너무나도 뻔하니까. 아니 그러면 드루킹 특검은 정치적으로 활용된 특검이군요. 아니, 특검은 특검대로 해야 되는 거고 네. 특검은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네.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파헤쳐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야당이 지금 총선에 사용하려고만 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그러니까 그 전에 보이는데 합의해 주셨으면 왜? 총선 사용 안 했죠. 아, 자꾸 그 말로 돌아가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우리도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 전부 그러니까 공소 취소하고 아. 그다음에 영장 빼주고 네. 그 이후에 다시 기소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게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라면 그러니까요. 송영길 대표를 그러면 다시 취소하라. 그리고 다시 선거 끝나고 아, 기소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지금 송영길 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아니, 저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해요. 송영길 대표는 네. 지금 법정 구속됐잖아요. 네. 네, 구속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충분히 영장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영장 심사에서 됐잖아요. 네. 충분히 여기는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법조인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럼 국민이 봤을 때 뭔가 잘못됐구나. 게다가 판사가 똑같은 판사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진짜 뭔가를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그 판사가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지금 취소를 해요? 아니 그건 구속 말이 집행 안 취소하면 되죠. 됩니다. 그건 검사 권한이에요. 아니 검사 권행이라고 하도 그걸 어떻게 지금 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 마찬가지예요. 잘못됐는데. 그거 왜 말이 안 사법 되는 절차를 거예요. 아, 이거는 네. 진행이 안 됐잖아요. 아니 사법 그리고 절차를 진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2년 넘게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른바 지금 윤석열 그 이후에 한 말씀씩만 딱 더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 아니면 그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검찰 그 검찰에서 처분을 했냐? 2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처분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근데 직무유기 그거는 부분도. 저하고 아까 똑같은 말씀. 불기소 처분을 차라리 하세요. 아니 자신 똑같은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안 했냐? 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검찰총장이니까.
아, 그거는 내가 그럼 아까 본인이 말씀드린 대통령이 됐어요. 또 하나네. 검찰총장이요. 검찰총장이지만 검찰총장이 힘 떨어진 끈 떨어진. 아니 저희는 검찰총장인데 끈 떨어진 어떡해요. 검찰총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서슬이 끈 떨어진- 뻔했어요. 아니,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저는 검찰총장이에요. 대통령한테 항명한다고 하면 더더욱 끈 떨어진 검찰총장. 아니죠. 그 정도로 강력한 검찰총장인 거죠. 아니죠. 그만큼 그리고 의지가 있는 검찰총장이 있고 대통령의 뭐 측근과 예를 들어 장관들을 객기가 마구마구 있다고 잡아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정도로 부정신- 무서운 검찰총장이 부정신이 있습니까?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검찰총장이 역할이 다 빠졌었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맨 처음 시작은 굉장히 이 좀 뭐랄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해갖고 오늘 뭐 큰 재미는 없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두 분이 파이팅이 넘치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간 좀 반복됐다는 거. 네. 그게 조금 아쉽고요. 다음에는 조금 이제 뭔가 좀 말이 안 된다 싶으면 또 새로운 논리로 공격하는 그 모습을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튼 다음에도 오늘 또 이거 특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특검은 안 할게요. 다른 거 할게요. 그때는 특검은 뭐 대략 이제 두 분의 말씀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명확한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문재인 때 그렇게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또 안 했다고 이렇게 자꾸 뭐 선거 앞두고 뭐 특검을 한 해 만에 정치적으로 활용할 거를 왜 자꾸 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다. 그때 당시에 진짜 검찰총장으로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한 검사들이 특히나 더 기소조차 안 한 상황이고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미루다가 합의 안 해줘 갖고 이제 좀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뭐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핑계를 대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오늘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장님. 요거는 되게 불편하네요. 아 불편해요? 네. 뭐 자리는 괜찮으셨죠? 자리는 의자나 괜찮아요. 뭐 책상 같은 건 편해요. 괜찮으셨고. 예. 근데 이제 주제가 좀 불편하셨구나. 아니 요게. 이 벨이. 네. 이 그래요? 공은 요게 사실은 공을 듣는 순간 멈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요? 이건 사회자가 사실은 그럼 사회자가 해야 될 해야 될 것 저희가 같아요. 할까요? 제가 할까요? 그러면? 왜냐면 공을 네. 복싱하는데 가가지고 공을 치지 않잖아요. 선수들이. 그럼요. 그래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약간 좀 그 도구 파이팅을 좀 기대하면서 두 분이 막 서로 막 치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음은 좀 제가 치겠습니다.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 그리고 이걸 한 번 치거나 세 번 치면은 빨리 먹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 벨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충분히 좀 하셨어요? 예, 사실은 이 주제가 이른바 그 스스로 인정하신 것처럼 그 비주류에 속하신 이재용 위원장님한테는 상당히 힘든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과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비주류라서 힘든 게 아니고 네. 법조인이 아니라서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네.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은 법조인이 아니에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사건이나 판사라든지 뭐 이런 네. 법률가적인 시각으로 이걸 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인식 속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가지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제가 것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또 눌러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렇게 네. 말씀하신 중 다 법조인 아니신 분들이 네.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분들의 인식 속에 70%가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도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번에 오늘 이제 사퇴를 하고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내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가장 먼저 직면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네. 입장을 이제 내겠죠. 네. 저도 입장은- 공감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잘 넘어가지 않고서는 본인이 온 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네네네네. 굉장히 힘든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자리가 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께 마음이 이렇게 좀 더 많이 갑니다. 이분보다? 네. 왜요? 약간 제가 사랑하는 최욱을 좀 닮으셨어요. 말투. 아니 말투도 그렇고 약간 네. 외모가 좀 닮으셨어. 그죠? 누구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아니에요. 지금 화면상 딱 보신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최욱이랑 거의 싱크로율이 한 80%쯤 됩니다. 체육 철봐도 돼요? 최욱 모르세요? 응. 이쪽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쳐보시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네. 약간 좀 닮으셔서 저랑 한 10년 같이 했었거든요. 네, 방송을. 방송 오래 하셨죠. 호감이 간다? 거의 사랑할 뻔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중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럼요, 진행자이기도 한데 그분은 네.
아,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네. 모른다 그랬다가 또 얻어맞겠네. 일단 아는 척 하시죠. 일단 네, 안쪽하죠. 마음이 많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이재영 서울 강동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셨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금천구 예, 지금 서울 금천구. 준비하고 계신 예. 조상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